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전망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다시 낙관적으로 바뀐 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오늘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2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도 장중에는 포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한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주요 바이오주들의 급락에 1% 넘게 내리면서 620선이 무너졌습니다. 아직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지가 않아서 시장이 지금 상승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시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1시간 또 꾸려놨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 12월 한 달 동안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상담 스페셜 프로그램 배트맨 1부부터 3부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일단은 너무 날이 추웠어요. 어제도 추웠지만 오늘은 더 춥고 내일은 영하 9도까지인가 내려간다고 하던데 우리 전문가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춥지는 않으셨나요? 네, 사실 많이 추웠습니다. 밖에 날씨도 많이 춥고 방송 오는 길도 상당히 추운데 지수도 좀 증권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춥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정도에서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좀 춥지만 또 이런 추위가 지나면 또 따뜻한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해줄 수 있어서 좀 좋은 따뜻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추워서 저도 더 추웠던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말이어서 그런지 날씨도 너무 춥고 빨리 좀 다음 주에 눈이 내리면서 다시 좀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옷 든든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우리 이지원 전문가께서 좀 시장을 그래도 좀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 시간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그럼 앞으로 얼마나 좀 계속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참여 방법 이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고 있습니다.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지만 궁금하신 분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무료로 저희가 연락 주실 수 있는 메시지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6글자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무료로 간편하게 또 종목 상담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주로 애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빨리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일단 오늘 시장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 매도는 나왔지만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지원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수는 또다시 좀 밀렸고 외국인들 매물은 여전히 나왔지만 매도 강도는 확연히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연말과 관련돼서 배당 관련된 종목, 내년을 대비하는 종목들은 지금 지수 때부터는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좀 사들이는 모습을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생 쪽에서 보시면은 하방 쪽으로 상당한 배팅이 들어왔던 풋옵션 쪽에서 보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환매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하락에 대한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가 거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시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정말 오래간만에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구간 이 지수 때부터는 외국인들도 사야 될 종목을 사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은 좀 끝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바로 반등이 어렵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미중 협상이 완전 결렬된다는 이런 뭐 파국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가격적인 부분 너무 크게 조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이렇게 보신다면은 연말을 대비하는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내년 1분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은 역시 배당주죠. 배당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톡방에 함께 하시면은 언제든지 코멘트 해드린다고 하니까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종목명은 코롱 인더가 되겠습니다. 0162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4,000원 그리고 비중이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코롱인더 오늘 보니까 약간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고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 가격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74,000원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4만 원대에서 지금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신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이지환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롱인더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74,000원 정도 되시고요. 비중은 다행히 높지는 않아서 15% 정도. 그나마 이제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 말씀 좀 드리고요. 74,000원 정도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1년 이상 작년 6, 7월 이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상당히 이제 좀 좋게 나아갈 때 고점권에서 놓을 때 아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종목이 좀 물려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가 한번 좀 이제 멈춰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우하향이 깊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수가 대체적으로 12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 종목은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할 때 대량 거래량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반해서 지금 바닥을 잡는 곳에서의 거래량은 아직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나오고 오히려 반등 주고 지금 고점을 잡히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집되는 양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반등의 끝자락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51,000원, 52,000원대가 상당히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은 좀 상당히 오랫동안 받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지선을 43,000원 내외 정도에서 좀 잡으신다면 43,000원에서 5만원 초반대, 51,000원, 2,000원대 박스권 등락을 좀 예견해 볼 수 있고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좀 지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에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을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했고 앞으로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보유해 나가신다면 내년 1분기, 2분기 이후에는 이 소재 관련된 부분 쪽에서 한 번쯤 상승 모멘텀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52,0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가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1차적으로는 51,000원에서 2,000원까지 익절하는 관점, 좀 더 긴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면 52,000원 돌파 시기까지 보시고 기간은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좀 보유를 하신다면 74,000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상담 받아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 봐드릴 건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예, 18,000원 한 20% 되거든요. 네네네. 궁금한 점이 어떻게 되세요? 보니까 꽤 지금 오래 들고 오신 것 같거든요. 네, 뭐 5월 달에 그때 사고 팔고 그래 올라간다고 샀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그러게요. 네, 그래가지고 물리가지고 있지요 지금요. 맞아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제 주변에서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뭐 전망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보면 괜찮을지 이지환 전문가를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5, 6월 달에 18,000원 아마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 부분 근처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좋은 레포트 구조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가 좀 저점권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건 큰 무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바닥을 깨고 한 단 더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좀 어려운 모습에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18,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먼저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혹독하게 진행이 됐었죠. 인력이나 공장 자체가 큰 구조조정을 좀 겪었고, 최근에 이제 OLED로 완전히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OLED. 아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OLED라는 부분 좀 보실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형 OLED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대형 OLED인데, 사실 OLED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OLED에서는 삼성전자가 95%라는 거의 뭐 절대적인,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판넬을 공급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60, 70%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있는데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LCD에 이어서 OLED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반증이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OLED 점유율이 95% 육박하던 게 지금 올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중국의 바로 BOE가 지금 공격적으로 OLED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위협이 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대형 가전에서의 OLED는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18,000원을 지금 하회하는 직전 저점을 짓지하지 못하고 하회하는 움직임을 볼 때 보시면은 대량의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펀드 물량의 손절성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 기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올라가려면 이 앞쪽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이 되지만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 14,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13,500원 정도까지를 지지선으로 좀 놓으시고요. 13,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하시되 이 가격대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반면에 올라가는 속도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OLED에 관련된 부분은 올 4분기를 지나서 내일 1분기까지 지나야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고점에 이제 매물대 딱 걸리는 데서 많이 사셨거든요. 18,000원. 이 종목은 일단 내년 1분기 정도까지 해서 18,000원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내년 1분기 중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넘어가려면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크게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3,500원 지지선으로 해서 매수 가격이 18,000원 정도 내년 1분기에 도달하면 일단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13,000원 이렇게 이 가격 오면은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지금 한 10% 정도 내외라면 한 분 정도 이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3분의 1이 이제 전체 계좌에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요. 기간 조정 상당히 걸리니까 가지고 계신 물량만 좀 가지고 18,000원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궁금한 사항들 다 시원하게 해결을 해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프로그램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지금 12월 한 달 동안만 8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연말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종목들을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이든지 다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정말 세밀하게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연락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네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6글자 검색해서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 건데요. 제노포커스 보도록 할게요. 8245님의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이 7,550원 그리고 비중은 30%를 담으셨습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들고 가야 할지 수익 실현 자리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주가가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익 실현 자리를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30% 그렇게 작지는 않는데 7,55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올 6월 이전에 좀 매수를 하셨다 그렇죠. 상당히 보유 기간도 좀 되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번 반등을 이용하셨을 때 좀 11월 달에 빠져나온 전략을 좀 가지시고 계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반등의 기회에서 지금 아마 반등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밀려 내려온 이후에 바닥을 상당히 오랫동안 다진 이후에 이번에 11월 초에 이제 급등을 했죠. 이 급등한 이후에 직전 매물대를 좀 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더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뻔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나온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매수한 가격 근처 7,000원 초반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음봉에서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한번 밀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제자리에 이제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에 반등 구간에서 올라갔던 기간을 보면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11월 달에 반등을 좀 줬고요. 최소한 이제 이 물량들을 또 해소하려면 또 6개월에서 또 5개월 이상,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상당히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현재 최저가 나와 있던 이 4,800원대 여기 지지 자리를 일단 먼저 보시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800원 지지를 좀 보시면서 기간 조정까지 다 거친 다음에 적어도 7,000원 초반대까지 상승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제 반등을 줬을 때 6,000원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고 계셨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매수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4,800원대 중반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주면 1차적으로
저항선이 걸리는 6,100원대에서 일단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15% 정도 물량을 들고 계시는데 이 15% 물량을 들고 반등 시에 7,200원, 300원 요 구간대를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하면 계속해서 홀딩해서 직전 고점대까지인 8,500원, 8,600원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만약에 7,000원 중반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15%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노포커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알려주실래요? 국일제지에 네, 국일제지 예, 매수가는요? 예, 6,230원에 10%예. 아, 알겠습니다. 예. 국일제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차트를 어디에? 보고 있는데요. 더 갈 줄 예. 알고 매도를 안 하셨어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 한번 좀 기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지부터 이지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그래핀에 대해서 국일제지가 예. 처음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 돼요. 제지 쪽에 좀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예. 예, 여러 종목이 이제 국일제지 이제 선택하셨는데 국일제지는 사실 예. 좀 기술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종목입니다. 시세가 예. 나고 꺾이고 박스권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11월 달에 주가가 대부분 이제 좀 꺾일 때 예. 반등 줬던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지적 섹터가 사실 반등 좀 줬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시세가 났을 때 조금 한번 수익 실현하고 이런 종목은 다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좋은데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국일제지는 굉장히 박스권에서 좀 딱 정형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가격대에서 네. 박스권 하단으로 좀 설정을 하시면 시세가 지금 나는 경우를 보시면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 구간까지 네 번 정도 나는데 보시면은 시세가 나는 날 시세에 딱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시세가 나는데 이틀 이상 시세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 네. 강한 시세가 나면 꺾여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이틀 정도 강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급등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틀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상 종목으로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뭐 공시 조회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요즘 이틀 상승합니다.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국일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한 번 정도 상승을 주고 다음 날 플러스로 시작했을 때 청산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박스권 딱 중단 정도에서 사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사시면 되는데 조금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지선은 지금 밑쪽에서 보이는 대로 4,700원 정도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선은 4,700원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만약에 4,700원 지지선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가 8,000원 초반대입니다. 8,050원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제 4,700원대에서 이틀 정도 가격이 상승했을 때 8,000원 초반대에서 이익 실현을 관점을 좀 보시는데 사실 비중이 높으면 이제 이런 전략을 제시해 못 드리는데 비중은 10%로 작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8천 초반에 오면 일단 전량 매도 협분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사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4천대 초반에 내려오실 때 다시 조금 한 5% 정도 재매수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정도 뭐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 네.
한 번 더 기회가 오면 그때는 꼭 수직 실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재환 전문가께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까지 이 시간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정말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빠르게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KT 들어와 있고요. 4050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27,500원, 비중은 40% 실으셨어요. 보니까 매수를 하실 때가 이미 또 조금 저점이었고 지금 근데 더 내려가고 있어서 정말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바닥이 어딘지 궁금한데 KT 이 종목의 주가는 언제쯤 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KT를 매수하셨고, 지금 제가 이제 27,500원 매수가에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있는데 아마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자 지금 현재 고점인 자리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셨죠. 이제 그 자리가 직전에서 지금으로 보면 고점 자리지만 이전 자리에서는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레포트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죠. 다만 그 자리가 이제 이탈됐을 때 지금 같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T 같은 부분은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불었다가 최근에 이제 통신주부터 해서 이 KT와 관련된 부분 여러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대차장고 공매도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에서는 대부분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반대로 코스피에서 대차장고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의약품과 바로 이 통신업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KT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121선 파란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추세라는 거는 121선을 일단 넘어가야지 상승 추세를 좀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에서 하향 움직임,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121선 파란 선을 저항선으로 좀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점권에서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직전 저점이었던 26,500원을 일단 1차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을 보시는데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 27,500원에 보시면은 딱 저항선 자리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보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1분기가 좀 지나면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27,500원 정도를 보시되 비중이 지금 40%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7,500원 자리에서 일단 비중은 절반 정도 줄이고요. 여기서 또다시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 정도만 들고 27,5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27,5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조금 목표가를 길게 잡겠습니다. 3만 원 정도까지 나머지 비중 20%를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을 보시고요. 만약에 27,500원을 저항받아서 다시 밀리면 그 가격대에서 나머지 20%도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네네. 네, 종목 BH고요. 네, 21,650원에 50%요. BH 21,650원에 50% 맞으시죠? 네네. 네, 오늘 좀 올랐는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번 때 올라갔을 때도 안 팔고 또 반대 오면 또 안 팔고 이래가지고 네. 이거 좀 기다려보고 싶은데 또 제께서 좀 떨어지니까 조금 걱정도 조금은 되고 네, 이래서 그래도 한번 전화드려본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종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무거운 종목은 아니니까요. 또 언제 네. 다시 좀 상승의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런지 이지환 전문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저기 옛날서부터 좀 알고 있었고요. 또 방송에서 또 추천도 많이 하고 또 폴더원 프로 계속 얘기하길래 또 좋아질 것 같고 해가지고 했는데 올라갔을 때 못 팔고 또 떨어져가지고 또 이러고 해가지고
이 종목 이제 잘 알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사고 팔고 하시면서 좀 이익도 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믿음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증권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비중이 50%면 굉장히 이제 크게 한 종목에 들어가셨죠. 진입하신 가격은 지금 이제 21,650원. 직전 고점 딱 꺼내서 딱 진입을 하셨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기대하는 심리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매수하셨을 때 직전 고점 가격대 딱 걸리는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 이제 기분 좋게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죠. 넘어갔을 때 보시면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 고점에서 넘어간 이후에 지지를 받고, 직전 고점 지지를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야 이제 우리가 예상한 시청자님이 예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대량의 거래량이 다시 고점에서 받고 치받고 내려오면서 또다시 똑같은 대량 거래량이 생기면서 뭡니까? 여기서 매수한 구간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뭡니까? 고점에서 넘어가서 더 넘어가려는 의도가 없고 거기서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게 돼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형성 이후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에서 보시냐면 가격대가 21,650원이고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일단 최근 지금 이제 어제 저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 2만 원 요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는 가격대가 22,000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2만 원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만 원을 하회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어쩔 수 없이 고점을 일단 형성한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일단은 1차 전략은 2만 원 지지로 보면서 23,000원 정도에 22,500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잡으시고 보시고요. 만약에 2만 원을 이탈하게 되시면은 일단 비중을 최소한 절반 이상 좀 줄이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 종목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크게 지금 하향할 이유는 없지만 고점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2만 원 지지 여부 보면서 22,500원 대형 이탈 시에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죠? 이게 떨어지게 되면 좀 더 사고 싶은데 그건 또 사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비중이 한 30% 미만, 20% 정도 되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지금 비중이 이제 50%인데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 거의 이제 한 종목에 60, 70% 이상 비중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하는 구간까지 다 찾으시려면 너무 저점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고점 돌파하려고 사신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BH 지금 비중을 50%를 싣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 지지를 잘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2만 원 이탈 시에는 일부 비중을 약간은 축소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3,000원에서 22,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꼭 매도하고 나오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자하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화 상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편하신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검색하셔서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 9262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1,500원, 비중 20%입니다.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스카이라이프는 전망이 어떤가요, 전문가님?
예, 스카이라이프는 지금 현재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유선방송 혹은 뭐 IPTV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보셨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매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 매체에서부터, 최근에는 새로운 매체, 특히 OTT 관련된 부분 쪽으로 많은 부분이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가격을 지금 이제 1,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여기도 제가 매수 가격의 차트에 줄을 좀 끊었는데 보시면은 앞에 나온 종목들과 똑같은 모습을 좀 하고 있죠. 이전에 보시면은 상당한 바닥권, 지지선 여부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좀 밀려 내려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6월, 7월 달에서는 바닥권이었다가 여기 바닥권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은 완전히 저항선이 돼버린 모습이죠.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갔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이후에 또다시 저항선을 만들어 버렸죠. 그럼 이제 이 저항선은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다시 매물대가 돼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도 계속해서 손절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손절 매물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가기가 층층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비중이 이제 20%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스러운 모습이지만 대응을 좀 하신다면 1,500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좀 겪어야 됩니다. 1차 저항선이 9,300원을 1차 장선으로 넣고요. 일단은 1,500원에서 9,300원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시에 9,3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은 9,3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역시 매수 가격 1,500원의 강한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까지 보는 전략인데 제시해드린 전략은 9,300원 저항선 다다랐을 때 일단 빠져나온 전략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지금 이번 고점을 만들었던 8,540원, 8,5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9,300원 내외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그래도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오늘 문자 상담을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6830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포메타를 매수를 하셨고요. 3,100원에 비중은 20%를 담으셨습니다. 오늘 봤더니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장에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형적인 이제 이 종목은 하락 중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급등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대응을 지금부터 제가 하실 말씀 잘 듣고 좀 하셔야 됩니다. 급등주이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민첩해야 되고요. 오늘 보시면은 대량의 이제 거래량이 나왔죠. 상당히 앞에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상승되는 상반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도 음봉, 모레도 음봉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물이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내일도 양봉이 나오고 모레도 양봉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강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매물이 앞 매물에 대한 매물을 걷어내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양봉이 이틀 연속해서 나온다면 뒤쪽에서 상승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보시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음봉이다 이러면 일단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만약에 양봉이 좀 이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3,9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포메탈. 내일장에 꼭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양봉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에는 3,900원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일장 음봉이 지속될 경우에는 손절하는 쪽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의견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해봤고요. 오늘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지금 시장에 좀 희망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베스트 투자 팁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식시장 내에서 수급을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딱 들여다봤을 때 약간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도 해주셨었거든요. 과연 어떤 희망이 있는 건지, 수급적으로 좀 희망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본적 분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수급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수급만 가지고 종목을 찾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다만 내가 받은 종목, 추천받은 종목, 내가 기술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봤을 때 수급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간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체는 보시는 것처럼 세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개인, 기관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비중은 개인이 가장 높지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시장에 역시 외국인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개인은 비중은 크지만 모래알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움직일 만한 힘은 없다. 이 각 주체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주식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항상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뭐냐면 가장 큰 대세 상승의 저점과 대세 하락의 고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누가 만드느냐? 대부분 외국인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일단은 크게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이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은 항상 이 주식과 함께 파생 쪽, 선물 옵션 쪽에서 물량을 같이 연계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고점과 저점을 좀 이해할 수 있죠. 특히 외국인은 한 번 사면 계속해서 무섭게 사고, 한 번 팔면 계속해서 무섭게 파는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그 연속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코스피 200 같은 대형주 이내에서는 외국인의 이 매수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은 대형주, 중대형주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매수 주체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주체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주체는 이제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구분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주체로 좀 보면은 연기금과 투신, 금융투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대세 상승 구간을 한번 이전 상승에서 겪었을 때 가장 큰 매수 주체가 바로 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신이 지금 이제 펀드 환매 물량에 시달리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주체에서 좀 꺾였고요. 지금은 이제 연기금이 좀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 반등에서 가장 큰 주체가 바로 이 연기금이었고요. 연기금은 최근에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논리든 정치적 논리든 어쨌든 연기금은 시장을 방어하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는가라는 강도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연기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1890선 정도까지 8월달 바닥을 만들고 이번에 2150선 위까지 반등을 줄 때 그 바닥부터 2100선까지 가장 큰 주체가 연기금이었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어떤 일정한 룰이 있죠. 어떤 구간에서는 사고 어떤 구간에서는 사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2100선 이상에서 연기금은 크게 매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가 부재한 움직임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신은 상승장을 이끌 수도 있고 하락장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투신은 지금 힘이 많이 빠졌죠. 이게 제가 좀 경험적으로 보면 이 펀드라는 것은 상당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바이코리아 기억나실 겁니다. 뮤추얼 펀드.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금융위기 이전에 나왔던 또 펀드 열풍. 그럴 때 이제 투신이 가장 강한 힘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00선 위에서 그런 힘이 없죠. 함유 물량이 시달리기 때문에 투신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객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보시는 게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줄 때 2,100선 위에서 2,150선 정도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가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투자는 아무리 많이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대부분은 프로그램 연계 물량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면 바로 매물로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 매수를 믿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수급 분석은 이제 우리가 HTS를 통해서 손쉽게 하면 되는 거죠. 전체 물량은 항상 HTS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보시면은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 자세하게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딱 보고 매수 주체가 누군가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항상 이제 지표는 어떻게 본다? 단발성으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연속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보자라는 부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제 기간별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경우는 최근 1개월간 수급의 주체를 좀 분석한 겁니다. 개인이 보시면 삼성전자 한 800만 주 매수를 했죠. 이렇게 되면 최근 1개월간 삼성전자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이 3,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2,2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매수의 주체가 바로 금융투자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런 매수 주치일 때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1개월 동안의 매수를 쫙 보면 금융투자와 개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떻다 수급 구조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연기금은 상당히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정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매물의 절반 이상이 IT 업종에 집중됐고 IT 업종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정도는 수급 구조를 좀 봐야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좀 분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급 분석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냐면 차트와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일봉상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8월 6일 날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바닥을 형성했고요. 이번 상승에서 고점을 형성한 구간이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8월 6일에서 11월 18일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수급을 분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바로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기간을 우리가 딱 사용자 지정으로 놓고 좀 전에 차트의 저점에서 차트의 고점까지 수급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럼 8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삼성전자의 수급을 딱 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이번 상승했을 때 주체가 전체적으로 개인은 전체 상승하는 구간에서 3,7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330만 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었죠. 기간이 한 4천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한 1,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가장 큰 연기금이 바로 한 3,20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매수의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이번에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매도가 그렇게 이 구간 자체로는 두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승의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이 다시 차익 매물을 쏟아낸다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은 매수한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에 다가온 차익 매물이다라고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만 가지고 종목 자체의 어떤 성격을 좀 규정하거나 수급으로만 매도 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서
기간, 연기금과 금융투자 정도, 투신 정도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 수급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중대형주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수급이 절대 통하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겠습니까? 이거 맞추시면 중수 이상입니다. 바로 급등주입니다. 급등주는 수급과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급등주에서 수급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난해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급등주가 크게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물이 나올 때, 크게 꺾일 때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거 눌림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어김없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급등주는 절대 수급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수급은 중대형주 이상에서 수급을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수급을 보는 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따라서 또 주가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급등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물량을 담는 쪽으로 좀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환 전문가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에서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얼마든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접속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희 내일 밤 10시, 금요일 밤 10시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